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뜨개 이야기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양말 뜨기 튜토리얼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은 양말 뜨기를 이렇게 더블 포인트 바늘로 뜨는 방법 튜토리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매직 룹을 사용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다른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도록 하시고요. 나는 이게 너무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5개의 바늘로 이루어진 DPN 더블 포인트 니드를 준비해 오시면 되고요. 이거는 일본 바늘 2.25mm 바늘입니다. 자, 저는 징이라는 니럴스 프라이드의 징이라는 바늘이고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무겁지도 않고 좀 매끈매끈한 편입니다. 포인트도 생각보다 뭉툭한 편이 아니라서 이거를 DPN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색깔도 좀 밝은 편이어서 보기도 좋고요. 제가 오늘 진행할 방법은 커프 다운이라고 해서 다리서부터 다리의 리빙, 여기 양말 얘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뜨는 방식을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토업 부분은 토업으로 뜨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 커프 다운부터 배우시기를 배우셔서 일단 스트럭처를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토업을 뜨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뜰 건데요. 여러분한테 레코멘드 하고 싶은, 추천드리고 싶은 캐스트온 방법은 절먼 트위스트 캐스트온이라는 방법입니다. 이게 롱테일 캐스트온보다 약간 조금 더 심화된 방식인데요. 스트레치가 좋아서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예전에 제가 그 캐스트온을 모를 때 뜬 양말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캐스트온 부분이 좀 더 단단합니다. 그 롱테일 캐스트온은. 그래서 만약에 저먼 트위스트 캐스트온을 아직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걸 배우고 오시던지 아니면 그냥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하시는데요. 원래 잡으려는 코스보다 4개 정도 많게 좀 더 많게 코스를 잡으셔서 요만큼 뜨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리아스 뜨기 하는 부분 시작 첫 줄에서 원하는 코스대로 맞춰서 줄임을 하시고 다리 부분을 뜨시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바늘 2개를 잡아서 코를 잡으시는 옛날 엄마들이 많이 하던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롱테일 캐스트온보단 저먼 트위스트 캐스트온의 스트레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하신다 그러면 다리 부분을 너무 길게 뜨시면 다리로 올라갈수록 종아리로 가까울수록 점점 다리가 굵어지니까 이 다리 부분을 조금 더 짧게 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떠보시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떠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야겠다 하는 게 생기시면 그렇게 해보시는 거. 처음 양말부터 욕심내지 마시고요. 하다가 보면 여러분한테 맞는 양말을 뜨게 됩니다. 길이, 보통 이제 양말을 뜰 때 도대체 이 끝을 얼마나 하면은 맞을까요? 대체로 한 81cm 정도? 81cm 정도를 잡으면 한 20cm에 꼬리가 남습니다. 20cm 정도가 한 이 정도 되는데 20cm가 한 8인치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꼬리를 남기시려면 한 81cm나 32인치 저희 잘 쓰는 줄바늘 있잖아요. 매직 룹으로 뜨시는 분들은 그 길이만큼에서 시작을 하시면 그 정도 남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줄자로 한 81 정도? 32가 한 81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길이를 두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1cm 한 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1cm씩 뭐 4코 더 한다 그러면 4cm를 더 한다던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81 정도로 해서 여기서 슬립 낫을 하고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이제 줄자는 저리 가고 할 때는 메인 실은 좀 뒤로 가게 해놓고 이 앞에 우리가 써야 하는 요 실을 앞쪽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코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절먼 트위스트 캐스트 원을 할 거고요. 저는 총 60코를 잡을 텐데요. 그냥 60코를 바늘 하나에 일단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 바늘 하나에 다 잡고 그 다음에 코드를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 몇 코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의 경험상 제가 발 본 뜬 게 있어요. 이게 제 대강 뜬 제 왼쪽, 제 오른쪽 발인데요. 제 오른쪽 발이 왼쪽 발보다 조금 큰 편이라서 신발을 사거나 할 때도 제 오른쪽 발을 항상 신어보는 오른쪽 발의 신발을 신어보는 편입니다. 가장 두꺼운 부분, 그래서 여기가 새끼발가락에 약간 톡 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래서 볼 부분이라고 하죠. 발 볼이 넓다, 볼이 좁다 하는 이 부분이 가장 넓거든요. 이 부분의 길이, 이 부분의 둘레를 이렇게, 이거는 제 발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레를 재보시면 내 발볼 둘레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발이 작다 크다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발이 좀 칼발이시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가늘고 긴 사람도 있고 넓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넓고 발이 작아요. 그래서 길이는 여러분이 뜨시면서 길이를 맞출 수 있지만 볼은 볼 부분에서는 도대체 내가 어느 사이즈에 맞춰서 떠야 될지가 잘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발도 재보시면 대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볼 부분의 그 둘레의 길이가 저는 20.5cm입니다. 8인치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20.5cm 정도 발 둘레가 되고요. 그러시다면 56이나 69 잡으시면 되고, 내가 좀 촘촘하게 뜨시는 편이다. 그러면 60코를 잡으시고, 나는 좀 느슨해요. 그러면은 56코 잡아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양말을 떠드렸지만, 선물로 많이 드리긴 했지만, 64코를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양말의 경우에 이제 케이블 양말을 뜬다. 분명히 케이블이 헤비해서 이거는 좀 타이트할 거야 하는 것만 빼고는 60코면은 약간 만능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 양말을 떠드릴 때 조심하셔야 하는 거는 이 발 사이즈 나는 230이야 그거는 사실 길이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이 사람이 볼이 넓은지 좁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발 볼이 어떤 편이냐고 물어보시고 립삭을 쓰시면 고무단으로 된 3x1 3개 하나 3개 하나 하는 그 패턴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에 그걸로 뜨시면 이것보다 폭이 그냥 떴을 때는 좁아 보이는데 이 스트레치가 굉장히 커서 제가 이렇게 약간 애매한 사이즈일 경우에 한 번도 떠드린 적이 없는 사람의 양말을 뜰 때는 그 패턴을 많이 써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맞습니다. 좀 작은 사람은 그냥 작게, 또 발이 큰 사람은 조금 더 스트레치해서 맞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양말을 뜨신다면 내 사이즈 정도는 알고 뜨시는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을 뜬 이유가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패턴에서 이런 걸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쓰지는 않아요. 뭐 싹 룰러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 싹 룰러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씁니다. 그냥 워낙에 제 양말을 많이 뜨다 보니까 감이 생겨서 그렇지만 볼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 여러분한테 튜토리얼을 하는 거니까 이제 제 발 사이즈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0번 바늘로 잡았을 때는 무조건 60코를 잡고요. 가끔가다 제 게이지가 좀 오락가락 하는 경우일 때 1번으로 56코를 잡기도 하지만 보통은 60코를 잡는 게 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할 거는 이제 이즈 많이들 하시는 여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스웨터를 뜨시거나 하면 보통은 파지티브 이즈 해서 플러스, 그렇죠? 내 사이즈보다 플러스 몇을 더하죠. 양말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구글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치라고 나와요. 이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인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 둘레가 만약에 8인치다. 그러면은 7인치를 목표로 삼고 양말을 뜨시는 건데 제 양말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저는 1인치보다는 조금 더 네게티브 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떠보시면서 나는 조금 더 타이트한 양말을 원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코스를 줄이시거나 바늘 사이즈를 줄이시거나 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어플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보통 8.5 스티치 퍼 인치에서 9 스티치 퍼 인치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1인치보다는 1인치면 2.5cm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센티미터가 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1인치라고 하면은 2.5cm인데 뭐 3cm 정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한 3cm 정도의 네게티브 이즈 정도를 생각하시고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양말을 뜬다고 게이지 스와치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게이지 스와치 재미없잖아요. 양말은 보통 기본적인 스티치가 이미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사이즈를 조절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그거를 레코멘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를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 양말 떠보시고 이제 게이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걸 꼭 게이지를 계산을 해서 코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양말은 뜨시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많은 양말 패턴들이 64코 아니면 뭐 68코 아니면 72코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생뚱맞게 60코도 있고 뭐 68코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일단은 4의 배수인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6코를 잡는다. 제일 작은 사이즈 56코를 잡는다. 그러면 DPN의 경우에 4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4로 나누면 14코가 각각 바늘에 이렇게 나눠지겠죠. 14코는 짝수잖아요. 그래서 리빙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60코를 잡았다. 그러면 한 바늘에 15코씩이죠. 그러면 그게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로 끝나는 거 리빙을 하려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도 만약에 1 곱하기 1 고무단을 뜨시면 여기 니네 겉뜨기에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안뜨기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되게 헷갈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은 그 바늘을 그냥 짝수로 맞추시는 게 좋아서 뭐 하나는 14개, 뭐 16개, 14개, 16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늘을 나누시는 게 조금 덜 복잡할 거예요. 그 대신에 무조건 짝수로 하시는 게 좋고요. 4의 배수인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양말을 뜰 때는 두 파트로 나누게 돼 있거든요. 앞판과 뒷판. 그래서 앞판과 뒷판을 결국은 반을 나누게 되는데 그걸 나누려면 4의 배수여야 양쪽이 짝수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좀 나는 몇 코만 더 잡았으면 좋겠어. 그 부분은 더 잡는 부분은 이제 다리 부분에서 그렇게 잡으시고요. 발 부분으로 내려오면 원래 패턴에서 말하는 그 코스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계속 코를 잡아보고요. 코를 잡고 나서 나누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실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조금 더 떠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한 바늘에 많은 코스를 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불안불안 저쪽 끝쪽에서 코를 놓치지 않을까 하는. 자, 저는 60코를 이렇게 잡았고요. 60코일 경우에 4개로 나누다 보면 이게 15, 15이죠. 그래서 저는 14, 16, 14, 16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옮기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 2, 4, 6, 7, 8 뒤쪽에 16개를 이렇게 놓고 중간쯤 놔두면 빠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14개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게 트위스트가 되는 게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오늘 되게 많이 오네요. 여러분 예전에 새라는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보신 분들, 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이쪽에 1시간만 가면 그 영화를 찍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 새들이 되게 많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상하게 오늘 저희 멍멍이가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굉장히 하이퍼 돼가지고 그러는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6, 14, 16, 14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와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매직 롭이라든지 뭐 이런 줄바늘의 의미가 제가 뜨개를 다 많이 한 다음에 생긴 바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으로 뜨는 건 다 이렇게 더블 포인트 니드를 사용해서 떠가서 이게 뭐 그닥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기가 시작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트위스트가 안 돼야 되니까 이 베이스 코 잡은 부분이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셔서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진 않은지 좀 잘 보시고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떠야 될 바늘이 이쪽 바늘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밑에가
다 밑을 향하고 있는지 안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5번째 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안에 넣고 얘를 조인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2 곱하기 2 고무뜨기를 진행할 거고요. 양말을 떠보니까 2 곱하기 2가 제일 무난하고 제일 스트레치가 좋습니다. 나는 막 좀 타이디해 보이는, 좀 정갈해 보이는 1 곱하기 1 고무뜨기가 더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뜨셔도 되는데요. 그게 조금 더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 방법으로 떠보시고 나는 역시 1 곱하기 1이 좋겠어. 그럼 1 곱하기 1로 넘어가시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바꾸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요. 고무단을 얼마나 길게 떠야 되나요? 그것도 답이란 게 딱 없습니다. 고무단을 뜨실 때 저는 보통 15단에서 20단 사이로 뜨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뜨다가 이 정도면 됐네 하고 제가 느낄 때가 보통 18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안뜨기 2개로 끝나서 그 다음에는 겉뜨기. 그거 중요해요. 특히나 처음 부분에는 아무것도 셋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기 때문에 처음 셋업을 잘 잡아주셔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이잖아요. 슬슬 몇 단 정도는 좀 집중을 하시고, 제가 이걸 하면서 말을 하려니까 내가 어디까지 떴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떠주시면 되고요. 한 15에서 20단 정도 뜨시면 좋고요. 이게 만약에 1 곱하기 1 고무단을 뜨시면 너무 길게 뜨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다리 부분이 너무 쪼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좀 발목이 타이트한 양말이다 그러면, 발목이 아니라 다리가 타이트하다 그러면 이제 보통 패턴은 레이스 패턴이나 이런 레이스 패턴 같은 거는 같은 코스를 떠도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는 야노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조절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 시작의 그 커프 부분을 1 곱하기 1 고무뜨기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건 이제 패턴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도 내가 내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케이블이다, 막 헤비 케이블이 있는 양말이다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커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 시작하실 때 내 맘대로 이거 64코야 그럼 64코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뜨다가 이거 케이블인데 이거는 케이블이 뭐 3 곱하기 1로 이렇게 스트레치가 되는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패턴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정하시는 거지 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양말을 많이 뜨지만 이렇게 약간 패턴이 있는 양말을 주로 뜨고요. 그게 약간 뜨다 보면 그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막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양말은 잘 뜨지를 않는데, 그것도 역시 나는 저런 모양의 양말을 뜨고 싶어 뭐 그런 게 있으시면 그거를 하시되 이제 충분히 다리 부분에서 조금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커프를 저는 지금 흰색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제가 쓸 거는 아닌데
마치 커프 부분을 컨트레스를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커프 부분을 다른 색으로 뜨셔도 되고요. 그냥 같은 색으로 연이어서 떠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하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커프 부분의 색깔이 다른 거는 그닥 어려울 게 없어서 이걸로 그냥 쭉 뜨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뜨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색깔을 그냥 이걸 잘라주시고 원래 양말을 뜨시려고 했던 그 실로 그냥 고무뜨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양말 같은 경우에 제가 보여드린 이 양말 같은 경우에는 커프 부분은 그냥 원래 양말 색깔로 쭉 뜨다가 여기 부분만 제가 다르게 배색을 했죠. 배색을 넣어서 떴고요. 요런 양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대비가 되는 색깔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여기는 이렇게 꼭 하는 편이 아니고요. 여기랑 여기를 맞춰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여기만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컨트라스트를 넣어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패턴이 있는 양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한 양말 한 색깔로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뜨시다가 나 이거는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캐스트온 할 때 엑스트라로 코를 하나를 더 잡아서 그거를 바인드 오퍼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를 그렇게 엎어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원통으로 연결하면 뭐 조이닝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딱히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대로 캐스트온을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캐스트온을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한 줄을 그냥 쭉 뜨세요. 한 줄을 원통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겉뜨기를 쭉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모양을 리빙 모양으로 뜨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안쪽이 되겠죠. 한 줄을 그냥 플레인하게 뜨시고 두 번째 줄에서 원통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형만 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거의 끝에까지 다 왔습니다. 4코 남았어요. 그래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하면 되는데 얘가 꼬리가 이렇게 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꼬리실 정리하지 마세요. 미리. 이것도 하나의 좋은 스티치 마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꼬리실 정리 안 하시는 게 여기는 이상하게 됐네요. 자, 마지막 그렇게 해서 한 줄을 지금 떴습니다. 겉뜨기로 시작해서 안뜨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임이 없고 이렇게 캐스트온 부분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자, 여기가 연결 부분이고 아무래도 연결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약간 갭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건 나중에 이 꼬리로 실 정리할 때 적당히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닥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갭이 보이시죠?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커프를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시고 한 15단이나 한 18단이나 아니면 뭐 원하시는 대로
뜨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컨트라스트 컬러를 쓰셨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원래 양말 실로 교체해서 그냥 이렇게 메리아스뜨기 겉뜨기만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다리 부분을 다 뜨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리 부분 뜨실 때 나 이 정도면 되겠어 하고 나면은 힐플랩 거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시고 여기까지 늘어나죠.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너무 다리 길게 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 부분까지는 다 떴습니다. 저는 이 정도 길이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로 길게 하셔도 좋고 아주 짧게 하셔도 좋고 처음 뜨시는 분이라면 너무 길게 하시면 이게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적당한 길이로 일단 뜨시고요. 이제부터 힐 플랩을 시작을 할 건데 힐 플랩이 어떻게 생겼는가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커프부터 쭉 떠서 지금 저는 딱 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뜬 상태고요. 저희가 만들 거는 요런 부분이겠죠.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쭉 떠준 다음에 이걸 힐 플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힐 턴을 해주고 힐 턴은 요렇게 삼각형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쭉 떠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양말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컨트라스트 컬러로 따로 이렇게 배색을 해서 떠준 형태고요. 이 양말은 그게 없이 같은 색깔로 쭉 이렇게 떠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이렇게 셀프 스트라이핑의 경우에 줄임 느림이 없이 계속 뜨면 이 스트라이프의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는 이 앞에 부분을 뜨지 않고 여기만 뜨기 때문에 거의 이제 두께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룩이 너무 싫다 그러시면 배색을 대시고요.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뜨시는 것도 연속성이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여기가 뒤꿈치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시라고. 또 어떤 거는 이런 셀프 스트라이프이 아니고 이렇게 셀프 패런된 거는 어떤 패턴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일정하지만 그렇다고 일정하지도 않은,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노란 부분보다 이 부분이 워낙에 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힐로 만들이라 하고 그런 인텐션을 좀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연속적으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속해서 뜨지 않고 이 색깔로 배색을 둬서 할 거라서 오리지널 색깔을 잘라 버렸어요. 잘랐습니다. 자르시고 이제 새로운 실로 뜨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시작하실 때 시작점이 사실 꼬리 부분이 시작점이죠. 이게 비기닝 오브 더 라운드라고 부르는 시작점인데 꼭 여기서부터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지 요 중간에서 시작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늘 배열을 새로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든 여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은 없지만 중간부터 시작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실로 첫 코는 빼주고 그 다음 코는 떠주고 빼주고 떠주고 빼주고 떠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 번째 바늘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부터는 이 앞에 발 등 부분은 뜨지를 않고 뒤 발의 밑에 부분
뒤에 부분만 계속 떠줄 거라서 바늘이 2개인 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늘을 하나로 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주면 일단 첫 코는 안뜨기 하듯이 빼주고 그 다음 코부터 바로 떠주고요. 빼주고 꼬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떠주고 빼주고 떠주고 빼주고 떠주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바늘이 끝나면 이거는 그냥 잠시 따로 두시고 이걸 바늘을 하나로 합해 볼게요. 그래도 원통으로 뜨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원통으로 뜨는 부분이 아니고 한쪽 면만 왔다 갔다 해서 길게 뜨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늘이 2개인 게 불편해요.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떴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줄로 만들었고 뒤에 이게 사실 앞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뒷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요. 이걸 하나를 만들면 굉장히 뜨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는 안쪽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빼놓은 바늘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뒤로 가시면 첫 번째 코만 빼주시고 나머지는 다 안뜨기 하십니다. 하시기 전에 이 힐플랩을 하시기 전에 이 앞에 코수와 뒤에 코수가 일정하게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 왜 코수가 모자라지 뭐 그렇게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이걸 바늘을 맞춰서 뜨셨다면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안뜨기를 합니다. 지금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지금 히터가 막 나오고 있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2줄을 떴죠. 이 두 줄이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 한 리피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사이즈에 맞는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60코를 잡았기 때문에 15번을 총 리핏을 할 건데요. 제가 56호를 잡아서 뜰 때도 저는 보통 이 힐플랩을 15번 리핏을 합니다. 거셋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는 걸로 보여드리면 거셋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거셋인데요. 우리가 발목이랑 발이 연결되는 그 부분을 발이 좀 굵은 편이다. 이 부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이 거셋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픽업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슬립 스티치를 했기 때문에 약간 도톰한 느낌이 나요. 그냥 리빙이랑은 좀 고무단이랑은 약간 다르게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쿠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런데 14번 리핏, 15번 리핏, 16번 리핏, 그거는 여러분이 첫 번째 처음 양말을 뜨실 때는 그냥 패턴처럼 뜨시고,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겉에 이 양말을 신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지?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길게 하시고, 좀 헐겁다, 발목 들어가는 부분이 좀 헐거워, 그러면 여기를 좀 짧게 뜨시면 여기서 나중에 픽업을 할 때 숫자를 더 적게 픽업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픽업을 할 수 있고가 여기 길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턴대로 뜨시고 거기에서 내가 신어보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으면 길게, 아니면 짧게, 다른 패턴의 리피트만큼, 자기 원래 숫자만큼이 아니고 다른 사이즈의 힐플랩 리핏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픽업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나와 있는, 만약에 제가 15번을 했다면 뭐 16콜을 픽업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16개의 리핏을 했다면 거기서는 더 많이 픽업을 해야겠죠. 더 많이 픽업할수록 여기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여기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길어지면 넓어져요. 발목 들어가는 부분이 거기가 가장 두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절을 하시면서 첫 번째 페어 떠보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56코나 60코를 잡는데 이 부분은 항상 15 리핏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좀 신고 벗기도 편하고 좀 타이트한 느낌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핏을 쭉 해서 힐플랩이 끝날 때까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힐플랩을 뜨시면서 뭐 로우 카운터 같은 거나 그런 거로 이렇게 내가 몇 번을 했는지를 기억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그게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억력이 흐트러지거나 했을 때 나 여기 도저히 카운트를 못 하겠는데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 하시면 이 뒤를 보시고, 뒤에 저희가 슬립 스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힐플랩을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보기에도 슬립 스티치 한 부분에 이 바가 좀 길죠. 그래서 여기를 카운트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쭉 카운트를 하셔서 여기까지. 저는 딱 15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딱 15개가 됐을 때 멈추시면 되고요. 뭐 14개든 16개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시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힐플랩을 끝내고 오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두 줄 앞쪽에서 슬립 하나, 넷 하나 그렇게 뜨고, 뒷면에서 슬립 첫 번째 하고 안뜨기로 쭉 뜨신 다음에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달아 두시면 나중에 여기 픽업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픽업 할 때는, 여기 지금 보여드리면 이게 마지막인지 여기서 더 가야 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컨트라스트 컬러를 사용을 해서 떠서 좀 약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냥 원래 실로 쭉 뜨시는 분들은 더욱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두 줄을 뜨시고 첫 번째 리피트를 뜨시고 끝에 마커를 달아 놓으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저는 힐플랩 15번 리핏을 끝냈습니다. 15번 리핏이면 총 30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힐 턴을 할 텐데요. 힐 턴은 요렇게
삼각형 모양이 잡힙니다. 그래서 숄로처럼, 마치 숄로처럼 이쪽 부분은 조금 더 짧고 이쪽 부분 좀 긴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기서 원리를 아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원리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총 코의 반절의 코수에 해당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코를 잡았기 때문에 30코에 해당되죠. 이 힐턴을 할 때 일단 이 총 넘버를 3분의 1로 3등분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같은 경우 30코면 3분의 1로 나누면 10코, 10코, 10코죠. 만약에 64코를 잡았다면은 이게 3호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11코, 10코, 11코든 아니면은 10코, 12코, 10코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28코일 경우에도 9코, 10코, 9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양쪽이 똑같은 수여야 하고요. 내가 뒤꿈치가 좀 뾰족한 편이다. 그러면 가운데를 조금 적게 잡으시고 만약에 내 뒤꿈치가 좀 넓은 편이다 하면은 조금 더 가운데를 많이 두시면 되는데 일단 저도 제 뒤꿈치가 뾰족한 편인지 아니면 좀 넓은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원칙의 3분의 1 원칙 3등분 원칙으로 해서 그냥 숫자가 좀 비슷한 쪽으로 항상 그냥 뜨고 있는데 그 핏에는 전혀 이렇게 잘 맞고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거를 트라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뜰 때는 보통 9코, 10코, 9코 이렇게 놔두고요. 이 30코일 때는 10코, 10코, 10코 해서 거의 가운데가 10코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해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패턴이 없더라도 이 원리를 조금 아시면 이거를 3등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힐 턴을 할 텐데 힐 턴을 하시기 전에 마커를 꽂아 두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저는 마지막 단에서 마커를 끼워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보통 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스티치를 무브해서 여기에 이렇게 마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PN일 경우에는 바늘을 왔다 갔다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이렇게 또 움직이고 나면 이 바늘로 사용을 해도 되니까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꽂아 두시고요. 또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락킹 마커 오픈되는 그 마커로 그냥 꽂아 주시면 더 편하겠죠. 요런 식의 마커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힐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힐턴을 할 때 첫 번째 코 뜨고 슬립을 할 수도 있고 뜰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슬립을 하는 편이에요. 이 옆에를 보면 우리가 15번 리피트를 했기 때문에 15코인데 이 힐턴을 할 때 이쪽을 한 번씩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코를 더 잡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마커까지 뜨고 마커를 옮기고 다음 마커 3코 전에서 멈춥니다. 세 코 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슬립, 겉뜨기 방향으로 슬립 하고 이렇게 왼쪽
바늘을 앞쪽으로 해서 얘를 들어 올린 다음에 겉뜨기를 하면 코가 줄겠죠. 그런 다음에 겉뜨기 하나 하고 마커는 이제 빼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이쪽은 10코, 아직 이쪽은 10코 마커가 있고요. 여기서 뒤로 돌립니다. 돌려서 첫 번째 코는 빼주고요. 안뜨기 하듯이 빼주고요. 그 다음에 마커 3코 전까지, 마커 3코 전까지 그리고 여기는 안뜨기 두 코를 모아서 이렇게 안뜨기를 해서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하고 또 이 마커도 빼주고 앞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 코는 빼주고 그 다음부터 겉뜨기로 쭉 하는데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갭이 있죠.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긴 아까 여기까지 뜨고 돌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이 보이는 지점에서 한 코 앞에 여기를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코 전까지 그냥 겉뜨기로 뜨고 여기를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슬립 하고 바늘을 앞으로 이렇게 넣어서 겉뜨기 줄여줬죠. 그래서 그 구멍이 없어졌죠. 그리고 겉뜨기 하나 여기서 돌리겠습니다. 돌리면 여기에 구멍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는 빼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이 안뜨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멍을 막아주려면 한 코 전까지 떠야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뜨고 자, 여기서 모아서 안뜨기를 해서 한 코를 줄여주고요. 그 구멍이 사라졌겠죠.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 더 하고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멍이 생길 거예요. 이 사이에. 자, 첫 번째 코는 안뜨기 하듯이 빼주고 또 우리는 다음 구멍을 막으러 갑니다. 구멍을 막으려면 이 전까지 구멍의 한 코 전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겉뜨기로 떠주다가 이렇게 한 코 전에서 슬립 겉뜨기 하듯이 빼주고 코를 다시 앞으로 픽업을 해서 겉뜨기를 해주고 한 코를 더 뜨고 여긴 자꾸 줄어들겠죠. 가까워지겠죠. 끝으로. 자, 첫 번째 코는 빼주고 안뜨기를 구멍이 난 곳에 한 코 전까지 이렇게 떠주면 이 가장자리는 하나씩 더 떠주고 가운데는 계속 이렇게 떠주기 때문에 약간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자, 한 코 더 뜨고 구멍이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같이 떠주고 한 코를 더 뜨고 그 다음에 돌려주고 그러면 이게 또 조금씩 옆으로 가겠죠. 벌써 여기에는 이렇게 모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코는 항상 안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 다음 구멍 전까지 뜨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끝에 이 구멍 전에 지금 한 코까지 떴고요. 이쪽에 2개가 남아있는데 몇 코를 캐스트온 하셨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그냥 이렇게 한 코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턴대로 하시면 되고요. 한 코만 남아있을 때는 여기 갭 메워주시고 그냥 반대로 가셔서 또 갭 메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코가 더 남아있지만 갭을 메워주고 한 코를 더 뜨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를 옮겨가지고 자, 이렇게 이걸 2개를 같이 떠주고 구멍을 없애주고 하나를 더 떠주면서 이쪽은 끝이 나고요. 반대편도 한 코 빼주고 끝까지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떠주고 마지막 코 이렇게 떠주면 원래 여기서 갖고 있던 코가 전체 코의 반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역삼각형 모양이 이루어졌고 이게 3분의 1 지점쯤이어서 3분의 1은 딱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크 전에서 우리가 일단 줄여줬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뾰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숫자가 저는 18코인데 이제 코수 캐스트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여기서 또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수가 아주 많아집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힐플랩을 떴을 때 15개였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한 코를 더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바늘을 새로 배열해서 뜰 건데 이제는 이걸 반으로 나눠야겠죠. 바늘을. 그래서 여기 코수, 전체 코수의 반만큼만 뜨고 저는 여기 9개, 여기 9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바늘을 세퍼레이트 해줄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바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늘이 앞에 잡아놨던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바늘이 2개가 있고요. 여기도 예전처럼 바늘 2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쪽 바늘은 이쪽 바늘로 이쪽을 픽업을 할 거고요. 또 뺑 돌아서 뜬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픽업을 할 건데 그거를 얘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바늘로 픽업을 하겠죠. 한 다음에 여기까지 떠주면 이게 한 바늘로 만들어질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beginning of the round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항상 한 줄을 뜨고 여기까지 오면 한 줄이 끝나고 또 뜨고 여기가 한 줄이 끝나는 지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제 다른 바늘을 사용해서 쭉 뜨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확실히 여기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컨트래스트 실을 사용하셨다면 여기서 자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뜨시고 자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 색을 계속 쓰셔도 여기는 이 색이 되고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 자르든지 아니면 여기서 자르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좀 델리케이트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색깔을 먼저 바꾸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벌써 이쪽은 조금 뭔가 구멍이 생길 확률이 높은 지역인데 이게 새로 뭔가를 조인하면 조금 더 갭이 넓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업을 하실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바늘에 있는 거 말고 그 밑에 코 보이시죠? 여기를 하나를 스킵을 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겠죠? 여기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두 개를 다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픽업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배색 실을 쓰지 않았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배색 실을 썼기 때문에 이 코가 분명하게 여기서부터 픽업을 했구나 알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원래 실로 계속 뜨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마커를 하나를 집어 넣으시고 코를 잡으시면 내가 몇 코를 잡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몇 코가 있었는지 매번 그렇게 세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편리한 감도 있어요. 자, 그럼 저는 그냥 마커를 넣고 일단 픽업을 해볼게요. 이 픽업을 하실 때 요렇게 돌리시면 제일 안쪽에 이 V 모양의 이 코가 보이시잖아요. 그거 두 개를 같이 잡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봐도 이렇게가 보이거든요. 그걸 잡으실 때 이렇게 딱 하나만 잡으시면 안 되고 두 개를 같이 잡으셔서 이렇게 픽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힐 플랩 리피트 플러스 1이 보통 맞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코를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다. 한 코 정도는 더 잡아야 되겠다 하면 더 잡으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단지 첫 번째 줄이나 그 다음 줄에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원래 코스를 맞춘 다음에 디크리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총 2, 4, 6, 8, 10, 14개 잡았는데 지금 15개가 이 마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인가 이게 처음인가 약간 애매하실 때는 이게 15번째, 16번째가 이게 색깔이 요 바디 색깔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커를 넣어 놓으신 데부터 해서 2, 4, 6, 8, 10 2, 4, 6 그래서 16코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색깔을 뜰 때는 그게 어디서부터 픽업을 했더라 그걸 계속 찾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처음 두 코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갭이 생기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꼬리실이 있기 때문에 꼬리실이 없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잘라서 새로 배색을 해줬지만 만약에 그냥 바디실로 뜨신다면은 그냥 실을 좀 스크랩 실 같은 걸로 같은 양말 실로 이렇게 구멍을 막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요만큼을 떴습니다. 저는 여기가 꼬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 바늘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바늘로, 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네요. 이제 요 새로운 바늘로 픽업을 시작해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스티치가 어딘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픽업을 해주세요. 특히나 이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앞쪽을 이렇게 뜨고 왔을 때 벌써 한 줄을 더 얘가 뜨기 때문에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얘를 더 밑에서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셨더라도 두 번째 페어를 뜨실 때는 양말은 두 짝을 다 떠야 하는 딜레마가 있으니까 그걸 뜨실 때는 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깜빡하실 것 같다 그러면 패턴에 적어두세요. 여러분의 패턴은 여러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쓰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쪽은 좀 왠지 모르게 빡빡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픽업을, 이쪽은 마커가 딱히 필요 없죠. 픽업을 한 다음에 얘네들 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쭉 픽업을 해주고, 거의 끝 무렵까지 갔다 하면 한번 세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지금 15개인데 한 코만 더 뜨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6코가 저는 잡혔고요. 연달아서 바늘을 바꾸지 않고 연달아서 나머지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 줄을 쭉 뜬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뜨면서 얘는 이제 빼줄 거예요. 자, 첫 줄은 그냥 쭉 아무런 줄임 없이 일단 쭉 뜨시는데, 하시면서 갭이, 조인한 부분에 갭을 좀 테이크케어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가 너무 구멍이 커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 코를 더 잡았어. 그렇다면 지금 플레인으로 쭉 뜨실 때 여기서 줄임을 바로 해주시면 이쪽이랑 이쪽 코수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한 줄을 쭉 뜨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좀 델리케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떠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이쪽도, 보통 이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저쪽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쪽을, 여기는 발등 쪽이죠. 발등 쪽은 원래 코스 그대로
맞아야 됩니다. 원래 코스의 반절이 발등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날씨가 추워서 히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문제의 갭 구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뭔가 헐랭이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엑스트라로 코를 잡으셨다 해도 아마 그게 완벽한 느낌은 안 될 거예요. 만약 엑스트라 코를 잡으셨으면 여기서 줄임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레코멘드 하는 방법은 이 첫 번째 코나 두 번째 코를 뜨실 때 지금 여기 보기에도 여기 이렇게 갭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거를 줄여주려면 이 뒤에서 뭔가 어떤 부분의 코를 저는 여기에 좀 안쪽에 있는 이 펄바 하나를 쭉 당겨가지고 너무 막 쭉 당기지 마시고 당기시면서 이 바늘을 가까이 해서 얘에 이렇게 살짝 꽂으세요. 안 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꽂으시고 나서 이제 새 바늘로 여기를 하나인 것처럼 그냥 좀 쭉 잡아 당겨서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 어차피 뒤는 아무도 보지 않고 여기 스플릿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면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조여진 느낌 들죠? 이 안에서 얘를 쭉 잡아다가 막아준 형태입니다. 이게 꼬리실로 좀 막음을 한다 해도 이게 좀 완벽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할 때마다 조금씩 느낌이 다르긴 한데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조여주면 그 부분은 당겨지기 때문에 더 타이트해지겠죠. 그러면서 갭이 좀 사라집니다. 만약에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게 좀 잘 안 됐다면 두 번째 라운드에서 한 번을 더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코수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겨서 뜨실 때 같이 뜨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줄은 우리가 줄임을 할 건데 줄임을 할 때 줄임은 줄임대로 하고 같이 뜨는 건 같이 뜨는 것대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뜨고 왔습니다. 지금 실이 너무 꼬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뜨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자, 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줄이는 걸 할 텐데 어떤 식이냐면 한 코는 그냥 뜨고 한 코가 아니라 한 줄은 그냥 뜨고 한 줄은 줄이고 한 줄은 그냥 뜨고 한 줄은 줄이고 이런 식의 두 개 단위 반복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줄이냐면 앞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앞에는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줄임을 계속해서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가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바늘 끝에 3코 전까지 이런 부분은 제가 세시를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루즈하게 됐죠. 그때는 그냥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막 그냥 느슨한 채로 계속 있지 마시고, 왜냐면 그러면 다음 코가 또 다음 단이 또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 잡아당기시면서 그렇게
루즈한 게 없도록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지금 4코가 남았는데 3코가 남았을 때 하나 둘 3코가 남았을 때 여기서는 2개를 같이 뜹니다. knit two together라고 하는 겉뜨기를 모아서 뜨는 그 방법으로 뜨고 마지막 코는 그냥 겉뜨기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특별한 게 없어도 그냥 구멍이 안 생기더라고요. 자, 저쪽이 항상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에 발등 쪽 쭉 떠주시고 쭉 자, 여기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긴 좀 델리케트한 스팟이니까 여기도 한번 좀 잡아 당겨 볼까요? 저는 또 아까 같은 걸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조심해서 하나 뜨고 한 코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다음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코를 하나 이렇게 바늘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2개를 빼주고 그 다음에 왼쪽 바늘을 이 2코 앞쪽으로 넣어서 겉뜨기 줄여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뜨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한 줄 줄임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은 하다가 그 부분은 빠뜨린 것 같은데 양말을 뜰 경우에 이렇게 셀프 스트랩이나 셀프 패런이 있을 때 이렇게 간격이 패턴의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는 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픽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코스가 워낙에 많아요.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원래보다 또 가늘어집니다. 여기는 그닥 그렇게 표가 나긴 나죠. 여기가 확실히 줄이 더 가늘단 말이에요. 이게 글쎄요 어디 다른 예를 들자면 이거의 경우에도 여기에 이 네이비 색깔 이 줄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가늡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는 너무나 이게 좀 정확한 게 좋은데 여기 가서 이럴 줄은 몰랐어 이제 그러실까 봐서 크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나 둘 세 줄이라면 여기는 2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내로해지다가 이제 이렇게 줄임을 계속 하고 나면 이 앞에 부분하고 여기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임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줄임은 이 앞에 발등 부분이 아니라 여기 저희가 코수가 많은 지금 여기 한 부분을 쭉 줄이고 있는 겁니다. 양쪽을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코드를 여기랑 여기가 같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한 줄은 줄이고 한 줄은 그냥 뜨시는 걸 반복을 하시고
이 숫자랑 요 숫자가 똑같아질 때까지,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 여기 숫자가 모두 똑같아질 때까지, 그 말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쭉 줄임을 하시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줄여주시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줄임이 다 끝나면 줄임을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가 시작점인가를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여기 뒤에 힐 부분의 가운데를 beginning of the round,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한 줄 뜨고 여기까지 뜨면은 이게 한 단, 또 한 줄 뜨고 여기까지 뜨면은 한 단,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줄임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다시 시작점을 이쪽 힐의 왼쪽, 그러니까 앞면을 딱 봤을 때 이 오른쪽 여기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힐을 다 뜬 힐 쪽이 뒤쪽이고 이 부분이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시작점으로 두고 한 줄을 뜨고 여기까지 떴을 때가 한 단인 걸로 그렇게 옮겨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떠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는 발 부분을 다 뜨고 왔습니다. 자, 제 첫 번째 양말처럼 딱 이 상태에서 이 색깔이 끝날 때까지 저는 그냥 떴고요. 굳이 이렇게 단수를 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은 이렇게 앞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쪽이 beginning of the round, 처음 시작 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이 붙어 있죠. 저는 배색을 사용해서 토 부분을 뜰 거라서 원래 실은 잘라 버렸고 새로운 실을 연결해서 그냥 한 줄만 떠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줄임을 해 나갈 건데,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시면, 이 길이를 딱 내 발에 맞추기가 어렵다 하시면 여기에 라이프 라인을 대시고 토 줄임을 하시면 나중에 만약에 다시 풀을 일이 있어도 조금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줄임 해볼게요. 줄임은 한 줄은 줄이고 그 다음 줄은 그냥 뜨고, 한 줄은 줄이고 한 줄은 그냥 뜨고, 그 두 단이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앞과 뒤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앞에 이쪽 끝에서 줄이고 이쪽 끝에서 줄이고 이쪽 끝에서 줄이고 이쪽 끝에서 줄이고, 그래서 줄임이 양쪽에 있는 방식인데요. 가끔 가다가 내가 좀 졸았다, 뜨면서 졸았다 하면 엉뚱하게 줄임을 여기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내가 왜 코수가 안 맞지 하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를 확인을 해보세요. 매직 루브를 뜰 경우에는 바늘이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더블 포인트 니드로 뜰 때는 이걸 이렇게 한 상태로 한 바늘씩 뜨다 보니까 가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항상 첫 코랑 마지막 코는, 첫 코는 그냥 떠주시고 줄임 전에 떠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새 실을 조인을 해서 좀 갭이 생기긴 한데 꼬리 실로 나중에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슬립 겉뜨기 쪽으로 빼주고 두 코를, 그 다음에 왼쪽 바늘을 빼준 코 앞에 두 코에 넣어서 겉뜨기를 해줌으로 해서 줄이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바늘은 끝까지 뜨고요.
바늘 1번은 왜냐면 바늘 1번의 끝은 가운데가 되니까. 그쵸? 그 다음 바늘 2번의 경우에는 그냥 뜨다가 맨 끝에 3코가 남았을 때 두 코를 같이 모아서 떠주고, 3코가 남았을 때 두 코를 같이 모아서 떠주고, 마지막 코를 한 코 떠주고. 이제 뒷면이 되겠죠? 뒷면에 첫 번째 바늘 3번 한 코는 떠주고, 그 다음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한 코, 한 코, 두 코를 빼주고, 그 뺀 코를 앞쪽으로 왼쪽 바늘을 넣어서 겉뜨기, 그 다음에 3번 바늘까지 끝까지 그냥 뜨고, 가운데 여기서 줄이시면 안 되고요. 네 번째 바늘 끝에서 세 번째 코까지 뜨고, 세 코 남았을 때 두 코를 모아서 뜨고, 마지막 코는 겉뜨기. 이렇게 해서 한 줄 줄임이 끝났고요. 그 다음 줄은 그냥 겉뜨기만 쭉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두 줄을 반복해서 총 24코, 총 28코 사이즈에 따라서 남을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총 24코다 그러면은 앞에가 12코, 뒤에가 12코 그러겠죠. 그러면 한 바늘에 6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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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코. 그렇죠? 그거 잘 생각을 하시고, 토 줄임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토 디크리스를 하고, 이쪽, 그리고 뒤쪽, 뒷면에도 이쪽, 이렇게 토 디크리스를 하고 돌아왔고요. 저는 앞에 12코, 뒤에 12코, 캐치너 시작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숫자가 같은지, 중요한 건 앞쪽이랑 뒤쪽이랑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어떻게 실수하셔가지고 12코가 아니고 13코나 뭐 11코나 그렇게 됐다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맞춰주셔야 키치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2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을 잘라주시면 되는데, 실은 저는 제가 항상 재보고 자르는 건 아닌데 넉넉하게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저는 50cm를 잘라줬거든요, 재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서 얼마나 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치너를 하실 때는 바늘이 4개일 필요는 없어서 저는 이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남겨놨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바늘이 많아서 조금 걸치작거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2개로 모아두시고, 이제 뜨는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키치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치너를 할 때 약간 운율 같은 어떤 그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하면 까먹을 일이 없어요. 키치너 하실 때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은 디렉션에 보면 많이들 셋업
스티치를 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그걸 항상 안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에 겉뜨기 하고 빼주고, 겉뜨기 쪽으로 빼주고, 앞에 안뜨기 방향으로 그냥 빼지 않고, 뒤로 가서 안뜨기 방향으로 빼고, 겉뜨기 방향으로 그냥 놔두고, 다시 겉뜨기 방향으로 앞에 빼주고,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주고, 뒤로 가서 안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그리고 뒤에 겉뜨기 방향으로 넣어주고, 다시 앞에 겉뜨기 방향으로 빼주고,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주고, 이때 이렇게 실이 잘 감기거든요. 바늘에. 그거 조심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바늘에서 이 코가 빠지지 않도록 잘 그렇게 됩니다. 자, 뒤에 안뜨기 방향으로 넣어서 빼주고, 뒤에 겉뜨기 방향으로 해서 실 넣어주고, 앞에 할 차례인데요. 이제 코가 똑같아요. 셋, 여섯, 9개, 뒤에도 9개 이렇게 남았고, 저는 겉, 안, 안, 겉, 안, 안, 겉.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되뇌서 하면 잊어버릴 일이 잘 없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가끔, 궁금하신 분들한테 대답을 할 때 약간 만트라처럼 뭐 불경 같은 거 외우듯이 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면 그 말을 제가 듣잖아요. 그 듣는 효과도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했지 그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을 때 그게 조금 도움이 됩니다. 계속 해볼게요. 겉, 안, 안, 겉, 겉, 안, 안, 겉. 여러분이 보시듯이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 나가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겉, 안, 안, 겉. 항상 첫 번째 코는 빼주는 거예요. 두 번째 코는 그냥 스테이 하는 거고, 겉, 안, 안, 겉, 겉, 안, 안, 겉, 겉, 안, 안, 겉, 겉, 안, 안, 겉, 겉, 안, 안,
마지막에 2컷 남았을 때 겉하고 빼주고 안 하고 빼주고 이렇게 여기 끝에가 약간 이렇게 아유 이게 뭐람. 근데 이건 어차피 꼬리실 정리하실 때 이 안으로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넣으셔서 쭉 빼주시면 그렇지. 도대체 이렇게 넣어줬죠? 이렇게 넣어줬죠? 자, 도대체 이 실이 얼마나 남았나 한번 재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재보면 한 42cm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한 8cm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돼요. 꼬리실을 한 10cm, 15cm 남긴다고 생각하시고 8cm를 더하면 한 23cm?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 정도 센티미터 놓고 자르셔도 충분히 꼬리실 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키친워까지 다 끝냈고요. 이런 모양으로 끝냈고요. 중간중간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실을 조인을 해서 약간 여기가 떠 보이는데 그거는 꼬리실을 정리를 해주고 좀 당겨주면 될 것 같고요. 이 힐플랩 거셋도 보시면 구멍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뜨면서 자, 이쪽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구멍이 없죠. 그리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실이 끊긴 부분이라서 약간 안에서 잡아 당겨 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구멍이 없죠. 그래서 그냥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DPN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더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뭔가 여기에 이렇게 그런데 이걸 블락하고 나면은 없어지고요. 저는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앞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그런 게 없죠. 여기 옆에 부분 뭐 있나요? 뭐 있다고 보기 어렵죠. 이 정도는 그렇죠. 이런 거는 블락을 하고 좀 신고 다시 빨고 하다 보면 설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나는 막 표가 너무 나요 뭐 그러셔도 계속 연습하시면 연습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이렇게 갭이 막 크지만 않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뜨시고 신다 보면 사실 다 없어집니다. 처음에 블락했을 때도 안 없어져요. 그런데 신고 또 빨고 신고 또 빨고 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포인트 니들로 뜨는 양말 완성을 했고요. 여러분이 재밌게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뭔가 제가 잘못한 점이 있거나 하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계기로 해서 양말 많이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